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중요한 논리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제 멤버십은 매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계시고요. 좋은 분들 많이 계시고 고수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이렇게 대화들도 많이 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냥 짧게 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세종시를 사지 말고 대전시를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너무나 좋은 얘기였고요. 지금 2년에서 3년이 지난 지금 세종시를 샀던 분들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다 반납이 되는 것도 부족해서 거래가 잘 안 되고 계시고요. 대전시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는지 어떤 부분을 파악을 했던 건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세종시와 대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세종시는 국회의전이나 어떤 호재 발표 때문에 돈이 세종시로 향했어요. 엄청난 뭉칫돈이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건 되게 쉽죠. 많은 분들이 오해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을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세종시에 사람들이 와서 집을 사요. 집 주인은 늘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집 주인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집 주인이 있으면 거주자가 있어야 돼요. 물론 집 주인 본인이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케이스죠. 그런데 세종시는 그 케이스가 아니었죠. 왜죠? 세종시가 주간 단위로 3% 이상 상승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 봤어요, 저는. 한 주에 3%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보여준 지역인데요. 그야말로 미친 대폭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세종시에 들어가서 실제 거주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거든요. 그 상승분이면은 뭉칫돈이 들어왔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 지역이나 수도권을 비교해도 그 정도의 상승률이면은 돈을 들고 사람들이 뛰어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세종시가 올라간 데는 실제로 거주할 사람이 아니라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 호재에 기대감이 큰 사람, 돈을 들고 뛰어 들어온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을 샀는데 거주자를 못 구할 확률이 높겠죠.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가 따라 올라오지 못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갑니다. 세종시가 어땠죠? 아파트가 7억 8억인데 전세가가 2억, 2억 5천. 정말 잘 받아봤자 3억이에요. 올리는 방법이 별로 없죠. 왜 그러냐면 수리해봤자 원래 새 아파트니까. 세종시는 몇 년만 지나면 구축이라고 올라버려요. 새 아파트인데도.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세종시 집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세종시 되게 좋은 도시예요. 좋아하는 도시고 발전할 도시고 굉장히 좋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도로망을 포함해서 몇 가지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기대가 되게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뭐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쨌건 딱 봐도 세종시는 집 주인은 늘어나는데 거주자는 늘어나고 있지 않았죠. 네가 어떻게 하냐고요? 전세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세가가 무지 중요하다니까요.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게 맹점이기도 해요. 전세가에 이 지금 부동산의 실제 이용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드러나요. 원래 사무실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은 월세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다 드러나거든요. 상권이 올라가고 있는 게. 근데 아파트는 원래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아요. 세종시가 이제 너무 비싸진 거예요. 너무 비싸지고 실제로 이용할 사람은 없으니까 얘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세종시가 계속 올라가려면 여러분 여기 실제 거주할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맞죠? 세종시에 뭉칫돈이 들어왔죠. 뭉칫돈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올라갈 대로 올라갔죠. 그럼 더 사요, 못 사요? 얘네는 못 사죠. 어디까지 살 수 있는지 저도 모르지만 뭉칫돈 들고 들어온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들어온 거니까 비싸면 안 사요. 비싸게 사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가 8억인데 전세가 2억 5천이에요. 사요, 안 사요? 저라면 안 삽니다. 그냥 전세로 살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전세가를 안정을 시키면 집값이 못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세요. 강남의 아파트가 10억이에요.
전세가 3억이에요. 왜 3억이겠어요? 전세 매물이 남아 넘치니까. 집을 누가 삽니까? 안 사지. 세종시가 이랬다고요. 그럼 집을 더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자, 그런데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세종시 집을 원래 팔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폭등을 하니까 팔라 그랬다가 안 판 사람들이 쌓이겠죠. 걔네가 더 이상 안 올라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팔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병목 현상으로 쏠립니다. 그럼 너도 나도 팔겠다고 경쟁이 붙으면서 호가가 계속 내려갑니다. 이게 하락이에요. 그래서 세종시가 지금 2억 3억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어디로 이동을 하겠습니까? 대전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세종시에 돈을 넣고 싶었던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니까 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왜? 제 억지가 아니라 유성구에서 대전시까지 차로 15분이에요, 여러분. 30분 안에 도착을 해요. 근데 대전이 세종이 올라갈 때 같이 못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대전은 세종시에 비해서 고정 수요가 더 많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면 대전이 더 싸 보이죠. 좀 이상한 얘기지만 투자금이 훨씬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전을 사라. 수급에서 대전이 훨씬 나을 것이다. 제 말씀대로 세종시는 올라갔다가 상승분을 다 토해냈고 대전시는 못 올라가고 있다가 다 올라갔죠. 제가 글을 남겼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글을 직접 올려드렸고 보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다수가 알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리, 투기, 사람들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집을 사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 맞아요. 맞는데요, 여러분. 세종시를 보세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가 없고 어느 시점부터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을 사지 않아요. 그때부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부터 중요한 거는 전세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예, 세종시처럼 미친듯이 사대면은 전세가가 못 올라가야 돼요. 사고 전세 나오고 사고 전세 나오고 사고 전세 나오고 사는 사람은 많은데 전세 들어올 사람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세 매매가 여기가 있는데 전세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은 애시당초 지금 이렇게 집을 사댈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12.4%를 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집을 막 사재낄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문제가 세종시는 그 당시에 어쨌건 간에 신규 공급이 많으니까 매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은 이 매물도 없어요. 그 와중에 어떻게 돼 있죠? 전세가까지 올라가고 있죠. 왜 그렇죠? 집을 마구잡이로 사서 전세를 내놔야 전세가가 내려가는데 마구잡이로 못 사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안 내려갑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로 뭘 해주면 됩니까? 신규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 신규 공급을 해주면 세종시처럼 어쨌건 간에 매매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쨌건 간에 사람들이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진입을 하고 전세로 갈 사람들은 전세로 가는데 서울은 구축 매물 못 나오지 양도세 때문에 신규 공급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입할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해도 물건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투기 세력들이 계속 사서 올라간다고 생각이 든다면 투기 세력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뭐가 많아야 돼요? 전세 매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서울에 지금 전세 매물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시는 게 작년 9월 이후로 최근 전세가가 상승하지 않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가는 3중 가격이에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이 보는 데이터만 가지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전세를 구하는 분들이 얼마나 편의성을 느끼냐인데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두 번째, 전세가보다 더 심각한 시장이 어딥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월세 시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전세를 월세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훨씬 더 싸게 먹혀요, 주거비용이. 그런데 이 월세 시장이 폭등하고 있다는 건 전세로 못 가기 때문에 폭등하고 있는 건데 월세 시장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를 택할 분들이 꽤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자, 세종시가 지금 한도 끝도 없이 하락한다는 기사가 나올 겁니다. 나오고 있을 거고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원래 공포심을 조성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종시 사실 자신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럴 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대전시는 한동안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었죠.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의 문제 때문입니다.
전세가가 받쳐서 못 올라오겠죠. 세종시의 공급량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가 다시 더 이상 비싸지 않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될까요? 세종시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전세가가 받쳐져서 집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과 거주하고 싶은 사람의 밸런스가 맞춰지면 세종시도 다시 안정적인 수급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어쨌건 전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다시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더 오래 걸릴지 몰라요. 왜냐면 전국적인 규제 영향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전시는 많이 올랐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됐고 그리고 공급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안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데 대전시도 내부의 서군지, 유성군지, 중군지, 동군지, 대덕군지에 따라서 영향과 모습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멤버십 같은 데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가 좀 길어서 짧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세종시를 보면서 이제 무조건 하락한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시장을 보면서 뭔가 놓치는 관점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